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명철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강용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일단 저희 병원 응급실은 간호사 수가 13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하는 구역이 되게 다양해요. 성인 응급실과 소아 응급실이 나눠져 있어서 만 17세 이상부터는 성인 응급실에서 접수를 하여 진료를 보고 있고요. 경기 남부 건역 외상센터인데요. 이제 중증 외상 환자라는 선별에 따라서 119 대원들이 외상센터로 내원을 시킵니다. 저희 동기는 그때가 응급실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간호사 90명이었거든요. 그때 30명이 저희 동기였어요. 실습 갔을 때 응급실 경험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모두가 이제 벌떼처럼 응급 환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처치를 하고 그런 매력에 빠져서 응급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1지망으로 외과 병동, 2지망으로 응급실을 적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이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1지망이든 2지망이든 적은 사람은 다 응급실로. 성격이 사실 급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응급실에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하기 싫을 때는 많은데 아직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한 과의 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과의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양이 되게 많아요. 깊게는 모르더라도 얕게는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봤던 환자가 내일 제가 출근했을 때 그 환자는 응급실에 없어요. 한 환자의 중증 외상 환자가 오면은 간호사 4명이 같이 달라붙고요. 여러 명의 의료진이 같이 달라붙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팀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중환 환자가 왔을 때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가장 바쁜 시간은 이제 새벽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매일 바쁘고, 개인적으로는 그 데이와 이브닝 인기하는 그 시간이 가장 바빴거든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에 사고들을 많이 당해서 내원하시거든요. 계속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프리셋이랑 같이 일하면서 물어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다 힘들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히 정해진 담당 환자 수는 없는 상태고, 적게 볼 때는 정말 한두 명, 많을 때는 동시에 이렇게 20명, 25명까지 보고, 환자를 많이 봤을 때는 거의 60명 가까이 환자를 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규 때는 동기밖에 없었거든요.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끼리 되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 끝나고 밥도 먹고 오픈날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것 같고,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영,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서 코인 노래방도 자주 가고, 동기가 아니더라도 위아래 선생님들 중에서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같이 여행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너무나도 극한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마음의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개인적인 삶은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요. 스크럽 갈아입고 퇴근하면은 절대 병원 생각 안 하고, 정신력이 강하려면은 정말 체력이 좀 강해야 돼서 이브닝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고 출근하고, 쉬는 날에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엄청난 다발성 외상으로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원하기도 하거든요. 소생을 해서 중환자실이나 이제 수술실로 이동했을 때, 중증 환자, 이제 심정지 환자나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빨리 하고 시술장이나 수술장 보낼 때, 저는 저희 병원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응급실에 와야 될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그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그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프리스터 선생님께서 이제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서 옵저베이션 하면서 지켜보게 되었고요. 그 케이스를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일단 제가 같이 했을 때 같이 알려줄 수 있는 건 알려주고, 못 봤던 환자들은 다른 환자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공통 교육 과정은 총 2달이고, 첫 번째 한 달 과정은 프리셉터 선생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2달째에는 정말 내 이름으로 환자를 배정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뒤에서 프리셉터 선생님이 항상 봐주고 있고, 3달째 되는 달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응급실은 특수 파트여가지고 총 12주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간호국 교육이랑
소화구역까지 같이 트레이닝 포함되어 있어서 12주 후에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총 6주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요. 트레이닝 마친 후에 이제 한 명의 업무를 담당해서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 간호사 선생님이 프리셉터 선생님이었는데 너는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 너가 잘할 수 있는 건 인사밖에 없으니까 가서 선생님들한테 다 인사하고 와 하면서 출근하면 응급실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게 근데 저는 가장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태도예요. 어느 순간 되면 이 일을 하는 거는 이렇게 똑같아지는데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거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게 인사하라 이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나의 인사를 받지 않든 그냥 인사를 하라고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맡은 일들은 끝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들, 피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무서워하거나 극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당황해서 적절한 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담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간호사가 되기 전에는 파일럿이 되는 게 저는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안타깝게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거든요. 공군사관학교.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병원에 헬리패드가 생긴다. 그래서 닥터 헬기 타는 간호사가 필요한데 그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군인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하늘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저는 그 시험 계속 도전을 할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남자 간호사의 벽을 조금 낮춰주는 게 제 단기 목표고 그래서 병원에서 아직까지 남자 파트장 선생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파트장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저의 최종 목표는 간호사 편이 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외상간호 쪽으로 교육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상간호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응급실이라는 곳은 모든 병원이 문 닫는 시간에 유일하게 열려있는 공간이거든요. 저녁에 아픈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응급실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응급실에 오게 될 때 그 환자분들의 감정은 되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급실에 와요. 그 환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응급실 간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상센터에 인력난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원해서 이제 외상센터 내에 있는 응급실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저희 부모님들이랑 비슷한 연령대세요. 그래서 바꿔 생각해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아팠을 때 응급실에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간호사가 저와 같은 또래들이에요. 저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부모님 연령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간호를 하고 있어요. 응급실이 되게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간호사로서 직업적으로 소명인식과 책임감이 있다면은 응급실에서 그것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염병이 도는 시즌에는 이제 조금 더 응급실 의료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우리가 그만두고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이 사람들 우리만 믿고 응급실 온 사람들인데 조금만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지키는 최전방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경계선 너머라고 골든타임이라는 한 단어로 다 정의가 될 것 같아요.